뉴스 시작합니다. 약 1시간 반 전 이틀에 걸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끝났죠. 코로나19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6.69%,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자기 당을 더 많이 찍었을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 나흘 뒤 뚜껑을 열면 어느 당이 웃게 될지 궁금합니다. 첫 소식 성시용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총 선거인 4,400만 명 중 1,17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대선보다 높았고 20대 총선 때의 2배가 넘습니다. 지난 총선 최종 투표율이 58%였던 것을 감안하면 투표에 나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로 위기감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잖아요. 양의 정당이. 그거에 따라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집결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덜 붐비는 사전투표를 택했다는 겁니다. 실제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은 서울 종로는 34.6%,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경쟁 중인 서울 동작구는 29.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김부겸, 주호영 후보와 이상식, 이인선, 홍준표 후보가 맞붙고 있는 대구 수성구는 대구 다른 지역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각 당은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며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통합당은 바꿔보자, 못 살겠다는 여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5.8%, 전북 34.7%, 광주 32.2% 순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대구와 인천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사전투표하신 분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후보를 따져봤다, 당을 보고 선택했다. 찍는 기준은 각자 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투표하고 나온 유권자들 만나봤습니다. 서울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입니다. 코로나19로 투표율이 저조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뜨거운 관심 속에 이틀째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물 위주로 봤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든 아니면은 비국회의원이든 간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역들 그거 위주로 봤고 인물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을 갖고 이렇게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곳에 밀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공약을 많이 보고 선택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직장인 사람들과의 이런 여론도 많이 반영해서 이렇게 기준은 모두 달랐지만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대출 이런 거라든지 왜냐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만 이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투표.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는 별도의 공간이 설치돼 코로나 확진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한테도 투표할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서 되게 고마웠고 이렇게 투표를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특이한 경험. 유권자들은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각자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죠. 유세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핀셋처럼 수도권 접전 지역만 쏙쏙 골라서 유세를 펼쳤는데 뺏겼던 지역구까지 되찾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각오를 불태웠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하반주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거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역을 골라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강남구가 감동의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발전을 한 단계 더 빨리 끌어올려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찾은 7개 지역구 가운데 6곳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 서초와 강남,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적진 탈환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 당 지도부도 총동원됐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까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참 아끼는 참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문재인의 복심은 양정철이 아니라 고민정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20대 총선보다 10석 더 많은 91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앞장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수도권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장면으로 끼니도 급히 때우면서 오늘 하루만 40분씩 쪼개서 10곳이 넘게 지원 유세를 다녔는데요.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당 지도부의 말조심을 당부하며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어느 사람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 차명진 후보 같은 그런. 이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3개 지역을 다녔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말 동안 표심이 변할 거라 자신하며 무능한 정보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삼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에서 경제 살릴 정당은 통합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반이 다 된 시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인천과 경기를 거쳐 지금은 서울 종로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하루 30-40분 간격으로 10개 선거구 약 141km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동시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보실 적에는 더불어오고 민주라는 글씨만 빼고서 찍으시면 돼요. 통합당 선대위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열 체크 없이 사전 투표를 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호남 막판 뒤집게 나선 민생당, 심상정 의원 한석만은 지키자는 정의당, 발이 부르트게 달린 국민의당, 다른 당들도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주말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민생당의 집중 선택지는 호남이었습니다. 소속 지역구 의원 12명이 모두 호남 지역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곳입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하루 종일 호남에 머물며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온통 민주당 국회의원만들만 찍어줬다. 호남 주민들 이 정권에 의해서 그 순간부터 냉대받고 외면받고 멸시받을 겁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 당선에 올인했습니다. 75명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거대 양당, 날밤 새가면서 극한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는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11일째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달리기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번 투표 잘못하시면 4년 고생하십니다. 4년 더 되지. 망친 거 복구하려면 더 올리니까.
국민의당은 총 340여 킬로미터를 달려 멍들고 발톱이 빠지려는 안 대표의 발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대구에서 주말 연설회를 열었고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유세전을 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